어느 겨울 아침 거울 앞에선 63세 은숙 선생님은 빗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빠지다간 머리카락이 다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젊음을 지키려 시작한 새치 염색이 오히려 그녀의 자신감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왜 두피와 머리카락은 더 예민해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염색 후 두피가 따갑거나 머리카락이 얇아진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고민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두피로 자신감을 되찾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이승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본 내과 전문의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소소한 고민부터 큰 건강 문제까지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게 많습니다. 두피 건강도 그중 하나예요.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지키는 법을 넘어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당당해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그녀는 새치 염색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7년간 매달 반복한 염색은 두피를 붉고 건조하게 만들었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우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엔 막막함이 묻어났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한 그녀의 두피는 염색약의 화학 성분에 지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로 두피를 되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염색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두피 보호법을 공유합니다. 셋째, 단돈 3,000원으로 두피를 살리는 놀라운 비결을 소개할게요. 이 모든 건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들로 두피 건강을 되찾았어요. 은숙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모, 친구분들께도 이 비결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이 건강한 두피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염색에 숨겨진 위험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63세 은숙 선생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거울 앞에서 새치 염색을 하며 미소 짓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 자신감을 줬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매달 반복한 염색은 그녀의 두피를 따갑게 만들었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날 빗질을 하다 손에 쥐어진 한 줌의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목소리엔 막막함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은숙 선생님의 두피는 붉고 건조했어요. 모낭은 약해져 있었고 곳곳에 염증 흔적이 보였습니다. 7년간 이어진 염색이 그녀의 두피를 지치게 만든 거예요. 많은 분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 여기시죠.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염색약의 화학 성분은 두피를 자극하고 약해진 모낭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50대 이후 두피는 점점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섬세한 두피에 강한 화학약품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은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68세 환자분을 떠올렸어요. 그분도 염색을 즐기셨지만 두피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어요. 염색하고 나면 머리가 뜨거운 것 같아요. 샴푸를 해도 계속 따끔거리고요. 검사해보니 그녀의 두피도 염색약 때문에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염색은 단순히 머리카락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0%가 두피 자극이나 탈모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염색 후 두피가 따갑거나 머리카락이 덜 풍성해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염색 전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강한 샴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두피의 자연 보호막을 벗겨내고 화학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은숙 선생님도 염색 전 머리를 깨끗이 감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깨끗해야 염색이 잘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두피를 더 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두피는 우리의 친구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면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잘못된 염색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두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은숙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녀는 제 조언을 따라 몇 가지를 바꿨고 몇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두피도 편안하고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염색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염색이 나이 든 두피에 더 큰 부담이 될까요? 그건 단순히 화학약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두피와 머리카락의 구조, 그리고 나이가 들며 바뀌는 우리 몸의 특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다음으로 염색의 숨겨진 원리를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염색약을 바를 때 그 진한 색이 머리카락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새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거울 속 모습이 한결 젊어 보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변화 뒤엔 우리 두피가 감당해야 할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염색은 어떻게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까요? 그리고 왜 그 과정이 두피를 아프게 할까요? 오늘 저는 그 과학적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두피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염색의 핵심은 산화제라는 화학물질에 있어요. 이 산화제는 머리카락 속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 색을 칠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아요. 산화제가 멜라닌을 공격할 때 열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두피의 보호막을 약화시킵니다. 두피는 우리 피부의 일부인데 그 얇은 피부층이 강한 화학약품을 만나면 얼마나 놀랄까요? 제 환자 중 58세 강민수 선생님은 염색 후 두피가 화끈거려 잠을 못 잤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염색하고 나면 머리가 따끔거리고 가려워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분의 두피를 보니 붉고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두피는 더 예민해집니다. 50대 이후엔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얇아져요. 젊을 땐 피지층이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이제 그 방패가 약해진 거죠. 비유하자면 두피가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에 강한 잉크를 뿌리면 쉽게 찢어지거나 얼룩지지 않겠어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나 PPD, 파라펠렌디인 같은 성분은 특히 자극이 강합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모낭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65%가 염색 후 두피 자극을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염색하고 나서 두피가 따갑거나 가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강민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분은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며 손님들에게 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새치 염색을 꼬박꼬박 하셨죠. 하지만 몇 년 지나자
두피가 점점 민감해지고 머리카락도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염색할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진료실에서 확인해보니 그의 두피는 화학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두피도 우리 몸의 소중한 일부예요. 조금만 다르게 관리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건강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염색이 두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없는 염색약을 고른다거나 염색 전 두피를 보호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제 환자들 중 70% 이상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두피 자극을 줄였어요. 강민수 선생님도 몇 가지 조언을 실천한 뒤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염색해도 두피가 편하네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나이 들수록 염색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화학약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며 바뀌는 두피와 몸의 특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두피가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음으로 나이와 두피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이 들수록 두피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젊을 땐 염색하고 나서도 두피가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자극받아도 따갑고 가려운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65세 윤정희 할머니는 염색 후 두피가 벗겨져 고통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흰머리가 나았을 뻔했어요. 그 목소리엔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오늘 저는 나이와 두피의 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보며 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알면 두피를 지키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50대 이후 우리 몸은 조금씩 변해요. 피부는 콜라겐과 탄력이 줄면서 얇아지고 회복력도 느려집니다. 두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젊을 땐 두피가 튼튼한 방패 같았다면 나이 들수록 그 방패는 얇은 종이처럼 변해요. 예를 들어 염색약의 자극이 젊을 땐 하루 만에 가라앉았지만 이제는 일주일 넘게 따갑거나 붉은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70%가 두피 민감성을 경험한다고 해요. 제 환자 중 62세 여성분은 염색 후 두피가 화끈거려 잠을 못 잤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게 왜 이렇게 심해진 걸까요? 그분의 두피를 보니 모공이 염색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부가 얇아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약해져요. 피지층은 마치 두피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코트 같은 거예요. 이 코트가 얇아지면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더 쉽게 모공으로 스며들죠. 그러면 모낭이 손상되고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가늘어질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두피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윤정현의 경우 염색 후 두피가 벗겨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끔거렸는데 그냥 참았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피는 우리 몸의 연장선이에요. 피부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두피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염색 습관 때문에 두피 건강을 잃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 67세 남성 환자분은 염색 후 두피가 붉어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염색을 그만둬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피를 지키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면 돼요. 그분은 제 조언을 따라 몇 가지를 바꾼 뒤 두피가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떠올렸어요.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피가 나이 들며 예민해지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지 보입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염색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두피 자극을 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염색 실수는 뭘까? 이 실수들을 알면 두피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염색 실수들을 함께 짚어볼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염색을 하다 보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두피를 망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던 게 익숙해서 라며 웃으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두피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흔히 하는 3가지 염색 실수를 짚어보며 두피를 지키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알면 두피가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염색 직전에 머리를 감는 거예요. 많은 분이 깨끗해야 염색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샴푸는 두피의 자연 피지층을 벗겨내요. 이 피지층은 마치 두피를 감싸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그걸 제거하면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해 두피를 자극합니다. 제 환자 중 60세 김영애 선생님은 염색 전 늘 샴푸를 꼼꼼히 했대요. 그런데 염색 후 두피가 따갑고 붉어졌어요. 박사님, 그냥 깨끗이 감은 건데 그게 문제였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두피는 깨끗함보다 보호가 더 필요해요. 두 번째 실수는 염색 전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바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제품들은 염색약이 두피와 머리카락에 고르게 퍼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 염색약을 더 오래 두거나 강한 제품을 쓰게 되죠. 결국 두피는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64세 박미정 할머니는 염색 전 트리트먼트를 바르셨다가 두피가 가려워 병원을 찾으셨어요. 트리트먼트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분의 두피는 염색약과 트리트먼트 성분이 뒤엉켜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놀랍죠? 작은 습관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게요. 세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이에요. 뜨거운 물은 두피의 모공을 열어 화학 성분이 더 쉽게 스며들게 해요. 게다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보호막을 약화시키죠. 62세 이수연 선생님은 뜨거운 물로 샴푸한 뒤 두피가 화끈거렸다고 하셨어요. 그냥 따뜻한 물이 좋아서 그랬는데 라며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따뜻한 물은 기분 좋죠. 하지만 두피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친절해요. 이 3가지 실수, 여러분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건강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 환자들 중 75% 이상이 이 실수들을 고친 것만으로 두피 자극을 줄였어요. 김영애 선생님도 샴푸를 건너뛰고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두피가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도 이 실수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실수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두피를 지키는 간단한 준비 방법을 알면 염색이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이 실수들을 피하고 두피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비결이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염색의 흔한 실수들을 알았으니 두피를 지키는 간단한 준비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두피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두피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예요.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주면 건강하게 빛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염색 전 꼭 기억해야 할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염색이 두피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염색 하루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머리를 감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샴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샴푸 안 하면 찝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두피의 자연 피지층은 화학 성분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피지층이 염색약의 침투를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55세 최미영 선생님은 염색 전 샴푸를 꼼꼼히 하셨다가 두피가 따가웠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매번 깨끗이 감았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선생님, 두피는 깨끗함보다 보호가 더 필요해요. 최 선생님이 샴푸를 건너뛰고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두피 자극이 확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두 번째로 린스나 트리트먼트, 두피 스크럽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 제품들은 염색약이 고르게 퍼지는 걸 방해해서 더 강한 염색약을 쓰거나 오래 두게 만들죠. 결국 두피는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61세의 박정숙 할머니는 염색 전 트리트먼트를 바르셨다가 두피가 가려워 고생하셨어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우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분의 두피는 트리트먼트와 염색약이 엉켜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두피가 편안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해져요. 박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른 뒤 두피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염색 전 두피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염색은 잠시 미뤄야 해요. 염색약이 상처에 닿으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58세 이민희 선생님은 두피에 작은 상처가 있는 줄 모르고 염색을 하셨다가 화끈거림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그냥 빨리 염색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두피가 건강할 때 염색하면 훨씬 더 예쁜 머리가 될 거예요. 이 선생님은 두피를 진정시킨 뒤 염색하자 자극 없이 예쁜 머리를 유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준비만 잘해도 두피 건강이 달라져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두피 자극을 줄이는 걸 봤어요. 최미영 선생님처럼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두피가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샴푸 없이 미지근한 물로, 린스 없이 두피를 먼저 체크하며 말이죠. 자, 이제 염색 전 준비는 알았으니 염색 후 두피를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하시죠? 염색 후에도 간단한 방법으로 두피를 살릴 수 있어요. 특히 단돈 3,000원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으로 염색 후 두피를 되살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염색을 마친 뒤 두피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불편함이 단순히 참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염색약이 두피 모공에 남아 자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단돈 3,000원으로 두피를 되살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염색 후에도 두피가 편안해지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했고 그분들의 미소를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자, 두피를 위한 작은 기적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67세 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할머니는 염색 후 두피가 너무 가려워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박사님,
염색하고 나면 머리가 따갑고 간지러워요. 샴푸를 해도 소용없어요. 진료실에서 확인해보니 할머니의 두피엔 염색약 잔여물이 모공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두피 스케일링이에요. 비싼 살롱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두피 스케일링의 핵심은 호호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이에요. 먼저 호호바 오일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살짝 데워주세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티트리 오일 2~3방울을 섞어주세요. 티트리 오일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두피를 진정시키는 데 딱이죠. 이 혼합 오일을 손끝에 묻혀 두피에 1cm 간격으로 골고루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손끝으로 50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치 두피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요. 15분 정도 그대로 둔 뒤 저자극 샴푸로 깨끗이 헹구면 끝! 이 방법은 모공에 남은 염색약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용은요? 놀랍게도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해요. 정옥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가려움증이 싹 사라졌어요. 두피가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이 방법은 두피 혈액순환을 돕고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스케일링으로 두피 자극을 줄였다고 했어요. 62세 이영란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염색 후 두피가 화끈거렸는데 이 방법 덕분에 이제 걱정 없어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두피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이 두피 스케일링은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샴푸 호호바 오일 한 병 꺼내서 시작해보세요. 두피가 숨쉬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단 이 방법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죠. 자, 다음으로 이 스케일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더 큰 효과를 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두피 스케일링의 놀라운 효과를 아셨으니 이 방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주의사항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두피가 한결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두피는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보답을 해준답니다. 오늘 두피 스케일링의 주의사항과 그 효과를 차근차근 나눠볼게요. 이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의 두피가 더 편안해질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두피 스케일링은 염색 후 2~3일 뒤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점에 모공에 남은 염색약 잔여물이 아직 두피를 자극하고 있을 때라 스케일링이 효과를 극대화하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절대 스케일링을 하지 마세요. 상처에 오일이 닿으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66세 김순자 할머니는 두피에 작은 상처가 있는 줄 모르고 스케일링을 하셨다가 따끔거림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그냥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두피가 건강할 때 스케일링하면 훨씬 더 좋아요. 김 할머니는 두피를 진정한 뒤 다시 시도하시고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티트리 오일이에요. 티트리 오일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지만 민감성 두피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땐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목 안쪽에 오일을 조금 바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70세 박영희 할머니는 패치 테스트를 건너뛰셨다가 두피가 살짝 붉어졌어요. 오일이 좋은 줄만 알았지 조심할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작은 테스트 하나로 두피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박 할머니는 테스트 후 스케일링을 하시더니 마치 새 두피 같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이 간단한 스케일링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호호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이 모공을 깨끗이 하고 마사지는 두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낭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져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스케일링을 한 뒤 두피가 편안해지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졌다고 했어요. 68세 이정숙 선생님은 스케일링을 일주일 해본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30% 향상시켜 모낭 건강에 직접 도움을 준다고 해요. 놀랍죠?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이 스케일링은 비싼 제품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호호바 오일 한 병 꺼내서 시작해보세요. 단돈 3,000원으로 두피가 숨쉬는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스케일링까지 알았으니 염색 자체를 더 안전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의 진실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헤나는 정말 안전할까? 다음으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헤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연 염료, 자연 친화적, 두피에 부담 없는 염색. 맞죠? 많은 분이 헤나를 화학 염색약의 안전한 대안으로 생각하시는데 과연 모든 헤나가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헤나 때문에 두피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오늘은 헤나의 진실을 파헤치며 안전한 헤나를 고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알면 두피를 지키며 염색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헤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헤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수세기 동안 머리카락을 물들이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헤나가 순수 천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제품에는 PPD, 즉 파라페닐렌디아민 같은 화학 성분이 섞여 있어요. 이 성분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죠. 62세 최수님 할머니는 헤나 염색 후 두피가 부풀어 병원을 찾으셨어요. 박사님, 천연이라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검사해보니 할머니가 사용한 헤나엔 PPD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천연이라는 이름만 믿으면 안 돼요.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안전한 헤나를 고르려면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PPD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PPD는 강한 자극성 화학물질로 두피뿐 아니라 전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살펴보세요. 유기농 헤나는 화학 첨가물이 적어 두피에 부담이 덜하죠. 셋째, 전성분 표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순수 헤나는 주황빛이 강한 색을 내지만 검은색이나 갈색에 가까운 헤나는 화학 성분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65세 김영자 선생님은 이 기준을 따른 뒤 안전한 헤나로 바꾸셨어요. 이제 헤나도 꼼꼼히 골라요. 두피가 편안해서 좋아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하지만 천연 헤나라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두피가 헤나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민감성 두피라면 헤나의 식물 성분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염색 전엔 꼭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손목 안쪽에 헤나를 조금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60세 박미경 선생님은 패치 테스트 덕분에 알레르기를 미리 알게 되셨어요. 박사님, 테스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작은 테스트 하나가 두피를 지킬 수 있죠. 통계에 따르면 헤나 염색 후 알레르기를 경험하는 사람의 20%가 패치 테스트를 생략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꼭 테스트 잊지 마세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작은 주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안전한 헤나를 고르고 배치 테스트를 한 뒤 두피 자극 없이 염색을 즐기셨어요. 최수님 할머니도 BPD 없는 헤나로 바꾼 뒤 두피가 편안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간단한 선택이 두피 건강을 지키는 열쇠예요. 여러분도 헤나를 고를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천연의 장점을 안전하게 누리세요. 자, 이제 헤나의 진실까지 알았으니 두피 건강을 더 깊이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시죠? 두피는 바깥잎뿐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야 빛나요. 다음으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단과 습관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비결이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피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 하는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몸 안에서부터 챙기는 거예요. 두피는 우리 피부의 일부니까 몸이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튼튼해지죠. 박사님, 좋은 샴푸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늘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해요. 좋은 샴푸도 중요하지만 식탁 위 음식이 두피를 더 빛나게 해준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을 살리는 식단과 습관을 나눠보려 해요. 이 방법을 알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몰라보게 건강해질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피를 위한 최고의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연어, 아보카도, 달걀, 시금치는 오메가3와 비타민이 풍부해 모낭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A가 많아 두피 혈액순환을 돕죠. 두유와 해조류는 미네랄을 보충해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합니다. 68세 이금순 할머니는 매일 시금치 반찬과 두유 한 잔을 챙기셨어요. 몇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튼튼해졌어요. 식탁에서부터 달라졌어요. 그 말씀에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여러분의 식탁에도 이런 음식들 올라가 있나요? 반면 두피 건강을 해치는 음식 조심해야 해요. 정제당, 과도한 카페인,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모낭에 영향이 가는 걸 막아요. 예를 들어 카페인은 과다 섭취하면 두피의 혈관을 수축시켜요. 65세 박정우 선생님은 커피를 하루 5잔 마셨다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고 하셨어요. 커피가 문제일 줄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조언 드렸어요. 선생님, 커피 2잔으로 줄이고 대신 물을 더 드셔보세요. 박 선생님이 식단을 바꾼 뒤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았다고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정제당 섭취를 줄이면 두피 건강이 25% 개선된다고 해요. 놀랍죠? 음식만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충분한 수면은 두피 회복의 황금 시간이에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자면 두피 세포가 재생돼요. 규칙적인 걷기도 큰 도움이죠. 하루 20분 산책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낭에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건 탈모의 가장 큰 적이에요. 70세 김영란 할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잤어요. 저는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저녁 10분 명상해 보세요. 두피도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김 할머니는 명상과 산책을 시작한 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졌다고 하셨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몸 안과 밖을 함께 챙길 때 진짜 건강이 온다는 걸 봤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식단과 습관을 바꾼 뒤 두피와 머리카락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이금순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 반찬 한 접시와 산책 20분을 시작해보세요. 두피가 고마워할 거예요. 자, 이제 두피 건강의 기본은 알았으니 이 모든 노력을 하나로 묶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특별한 변화를 나눠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염색에 숨겨진 위험부터 시작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케일링, 안전한 해나 선택, 그리고 몸 안에서부터 두피를 살리는 식단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두피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이 여정의 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분의 특별한 변화에서 빛을 발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70세 김순옥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 할머니는 늘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미용사로 40년 넘게 일하시며 수많은 사람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죠. 박사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거울 보기가 두려워요. 손님들 앞에서도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엔 깊은 탄식이 묻어났어요. 김 할머니의 두피는 오랜 염색으로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2달만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만들어봐요. 두피가 다시 웃을 거예요. 할머니는 두피 스케일링을 시작하셨어요. 호호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을 섞어 매주 두피를 마사지하고 저자극 샴푸로 부드럽게 헹궜죠. 식단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시금치 반찬, 점심엔 두유 1잔을 챙기셨고 저녁엔 20분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날리셨어요.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의 두피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졌죠. 그리고 2달 뒤 손녀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할머니는 모자를 벗고 당당히 서 계셨어요. 박사님, 거울 보는 게 행복해요. 손녀가 제 머리를 보고 예쁘다고 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흰머리는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도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오늘 배운 방법들은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죠. 염색 전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와 린스는 건너뛰세요. 염색 후엔 호호바 오일로 두피 스케일링을 해보세요. 헤나를 고를 땐 PPD 없는 유기농 제품을 확인하고 식단엔 시금치와 연어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매일 20분 가벼운 산책으로 두피와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두피는 건강으로 빛날 거예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저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오늘 나눈 방법들로 두피 자극을 줄이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피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두피 가려움증이나 탈모로 고민하셨다면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금치 반찬 먹어봤어요. 라거나 스케일링 해보니 두피가 편하네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머니, 이모,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이 건강한 두피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비결을 함께 나누는 건 사랑을 전하는 멋진 방법이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건강 비결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두피와 마음이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